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인데 사실 이제 노무사의 역할이나 직업적 성격으로 볼 때 이 분야에서 발굴된 문제는 정말 많고 아직 미기출대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 논문이 이 분야에서 또 논문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1년에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한 개 이상은.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출제될 때가 됐는데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리더십 출제된 지가 이제 몇 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부분은 여러분 다 이제 유의하셔서 봐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해설 답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LMX 이론이죠. LMX 이론은 국내 메이저 교수님 교재에 상당 비중을 가지고 이론화시켜서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기출된 정말 아주 신기한 그런 부분이어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제 친구가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뭘 썼냐면 LMX인데 무슨 LMX냐면 RLMX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는 RLMX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되게 박사 논문을 썼어. 주제를 삼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래? 큰일 났다. 다들 이제 마음속에 저 같은 사람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새로운 게 이제 교수님 교재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중요해서 또 배울 게 또 있고 미규출되면 또 더 쓸 주제가 또 하나 이제 로마자가 또 늘어나고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LMX 이론의 형성 배경인데 일단 첫 번째 가산점 점수 확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평균적인 리더십과 수직자 관계 이론을 명확하게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ALS와 평균적 리더십 이론, 죄송합니다. 평균적 리더십 이론, ALX와 VDL과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임창희 교수님 교재에 의하면 평균적 리더십 같은 게 평균적 리더십 써야겠다. 평균적 리더십. 의 경우에는 한 리더가 평균적으로 다 골고루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멤버들에게 이제 감시 통제를 하는 거야. 업무에 대한 감시 통제를 골고루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임창희 교수님 교재에 의하면 VDL 같은 경우에 수직자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요렇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이제 이거와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막 트렌드와 되고 있는 RLM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가 상대적으로 보기에, 부하 직원이 보기에, 나보다 쟤를 더 애정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인데 다들 이제 사실 수직자 관계 이론까지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건데 이런 그림을 일단 이런 그림이나 또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에서 서론에서 듬뿍 점수를 가져오셔야 되겠어요. LMX 이론의 형성 배경에 행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두 가지 이론에는 평균적 리더십 이론과 수직자 관계 이론이 있고 각각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고 해서 LMX 이론은 수직자 관계 이론에서 발전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이제 파생된 새로운 개념으로 인그룹과 아웃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그룹, 내 집단이란 동업자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형성되어 공동체 의식, 공동 운명체 의식을 느끼고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팀을 이루는 집단이에요. 업무 성과가 당연히 좋겠죠. 외 집단의 경우에는 리더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한의 공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한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자, LMX 이론의 내용을 보시면 개념,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자신의 부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리더와 부하 간의 영향력 행사가 서로 달라지게 인지된다는 이론이에요. LMX 이론의 기반이 되는 개념, 여기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피그말리온 효과와 수직자 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이론이고, 수직자 관계 이론 위에서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수직자 관계 이론이란 서로 리더와 부하들 간의 차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리더 구성원 간 교환의 질
두 번째 점수 확보의 또 키워드가 뭐냐면 교환의 질이에요. 교환의 질 동그라미. 교환의 질 동그라미. 리더 구성원 간 교환의 질은 서로에 대한 기여감, 그러니까 기여, 기대, 존중, 충성심, 애정 해서 기존 충정, 기존의 충정, 기존의 충정. 기존에 우리가 다해야 될 충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연구된 그동안의 연구물에 의하면 서로 간의 상호 존중감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감이나 믿음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리더 구성원 간, 리더와 부하 간의 좋은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 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꼭 그려주셔야 돼요. 별표 쳐주시고요. 맨날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3번 집단별 직무성과의 관계를 보시면 내 집단의 경우에는 신뢰감을 얻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합되는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충족적 개연이 있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높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교수님 교재에 이렇게 썼네요. 구성원과 리더 간의 관계에 구성원들, 부하 직원은 리더와의 관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더 발휘를 해서 업무 성과로 연결을 시켜주지만 외 집단은 리더와의 관계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나는 소외된 채로 그냥 출퇴근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무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LMX 발전 단계 3단계인데 그레인과 얼빙의 이 이면파 두 문자만 따서 이면파인데 그레인과 얼빙의 이 LMX 발전 단계 3단계는 정말 그 세미나 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꼭 써줘야 돼요. 리방위는 리더와 구성원의 교류가 공식적인 필요 한계를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면식 단계는 이제 서로서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넌 취향이 뭐니? 너는 어떤 밥을 먹을래? 너는 이제 주로 집에 가면 뭘 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이제 면식 단계예요. 이제 파트너 단계를 보시면 리더와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존경이 형성되고 기대감, 믿음, 신뢰감 이런 걸로 다 이제 붙여서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상사와 부하 모두 자기 자신보다는 집단의 목표, 이익,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디테일 때문에 그래요. 디테일 때문에. 사실 이면파 개념 설명만 해줘도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이 디테일에서 1점, 2점, 3점 정도 차이에서 내가 우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역할을 보면은 역할 이제 제가 죄송해요. 잠깐 딴 얘기 할게요. 제가 몇 년 전, 이제 3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제 자긍심에서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제 모의고사에서만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그해 진짜 수학을 많이 걷어들인 그런 이제 한 해였었는데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이제 6주차, 7주차 할 때는 똑같은 문제를 6주차에 내고 7주차에 또 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슨의 저기 문화통제, 시장통제, 관료통제 이런 걸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출제를 했는데 이제 못 쓰더라고요. 수험생들이 다 이제 수강생들이 다 못 쓰고 또 냈는데 또 못 쓰더라고요. 이제 알겠거니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모의고사 때 어떤 수강생분이 이제 이걸 이제 보고서 나름 뭔가를 좀 느꼈기 때문일까요? 이게 수업을 하는데 핸드폰만 계속 보더라고. 핸드폰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수를 딱 보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관리자 교육 훈련 방식인데 제가 카츠의 그림으로 접근해서 그림은 참 창의적으로 작성된 답안지예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을 해서 그렇게 썼더니 한 65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받았죠. 고득점이에요. 잘했어. 그러면 이제 노동법에 50점, 55점, 이제 행정제보 57점 이렇게 맞았는데 경조가 좀 이제 50 몇 점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못 쓴 게 바로 그거였어요. 윌리엄슨의 그 통제 방식. 만약에 그거 썼으면 60점 넘으면 그때 합격을 했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시험을 내 손으로 썼던 거는 절대로 잊지 말자. 이런 각오. 그다음에 보충 문제는 매일매일 읽어보자. 라는 이제 각오. 근데 이제 보충 문제가 너무 양이 많아. 그죠? 양이 많아. 내가 봐도 양이 많아. 양이 많은데 그 이제 벽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역량껏 2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2페이지로 요약한다는 건 뭐냐? 개념만 쓰라는 거예요. 개념만.
개념만 쓰라는 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개념만 쓰는 거를 벽에다가 붙여서 매일매일 읽어요. 보충 문제는 매일매일 읽는다. 뭐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플랜을 세우시면 합격해요. 합니다. 꼭 이제 좀 밀어붙이시고요. 자, 이방인 단계에는 규정된, 규정과 규칙과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규정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업무 지시에 의한 역할만 할 뿐이죠. 교환의 질은 저급이에요. 저급 가장 낮은 단계다. 관심의 대상은 오히려 나에 대한 것 뿐이에요. 면식 단계는 서로 이제 탐색하는 단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이런 단계죠. 그래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실험, 테스트하는 단계. 우리 팀장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실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적, 중급, 나와 타인, 상급자, 동료에게 모두 관심을 갖는 단계. 파트너 단계는 서로 합의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상호 의존적이고 아주 높은 수준의 고퀄의 교환의 질을 주고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나보다는 조직 목표, 집단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림 그려주시면 무방합니다. 자, 리더 구성원 간 교환에 따른 효과를 보시면 자, 긍정적인 효과로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의 상승, 이제 보시면 딱 읽어보면 LMX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리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달라지고 직무 몰입도도 달라지고 상사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다르다.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예 그냥 직무 만족도란 자신의 그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렇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LMX 이론의 어떤 상호 교환의 질 발전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가 왜 오른지 인과관계로 그냥 역량껏 써주시면 훌륭한 답안이죠.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조직시민 행동. 조직시민 행동이란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과업수행 이외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외의 역할. 과업수행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반되는 이외의 역할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것을 조직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리더에 의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평가 점수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모범 사원으로서 높은 조직 시민 행동, 시민 정신 이것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낮은 이직률, 상사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연봉 수준이 낮다. 우리 회사는 복지 수준이 타 회사에 비해서 공정서 수준에 의해서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상사와의 교환의 질 때문에 오래오래 장기 근속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효과에선 LMX 차별화, 즉 소위 요즘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왕따 문화, 파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LMX 차별화란 즉 리더 구성원 관계가 집단 구성원 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가, 그러니까 서로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면 특정 구성원을 편애한다는 불만이 발생되어 오히려 집단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따돌림 이런 말 써주시고 LMX 격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프리 페퍼, 이게 이제 임창희 교수님 견해예요. 임창희 교수님 견해. 그 임창희 교수님, 이제 올해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잘 안 되시면 또 이제 내년에 또 도전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창희 교수님 교재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봐요. 인사노무관리 교재, 경영조직론 교재, 경영조직 교재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은 참 일단은 이분의 그 특성상 사진이 휘황찬란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우리가 알기 쉬운 아주 매끄러운 단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잘 쓰는 단어. 그런 걸로 이제 문장을 또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프리 페퍼. 임창희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프리 페퍼의 자원 희소성이라든지 자원 의존 이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창희 교수님 교재에 의하면 제프리 페퍼에 의하면 특수한 인재들이나 부하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집단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소외된 구성원이 핵심 인재의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다라고 했을 때 조직 차원에 있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해다라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문제에선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LMX 이론에 대한 평가, 시사점과 비판점 이런 게 있죠.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요구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이걸 다 썼는데 10분이 남았어요.
남았어. 자, 50분 중에서 10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다 이렇게 쓰시고 결론하시고 그냥 쭉쭉 쓰는 거예요. 목차화하지 말고 쭉쭉 써요. 그래서 시사점 LMX 이론은 실증 연구로 이제 입증된 결과가 많이 이제 결과물이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적용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고 한계점 간단하게 이제 LMX 이론을 해서 편애나 또는 이제 차별 관리로 인한 역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좀 더 높은 좀 발전된 이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고 이렇게 결론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출제될 문제에 뭐 평가까지 써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두 가지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죠.